보시면서 선생님들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이제 트랜스 알베올라 어프로치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랜스 알베올라 어프로치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에 탄tum 선생님이 처음에 언급을 했고 이제 이게 단점은 퍼포레이션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블라인드 테크닉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케이션,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레터럴 어프로치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요새는 수업을 하니까 괜찮지만 옛날에 그 오스테움으로 쳤을 때는 BPPV가 이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조심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플로우가 각도가 플랫할 때가 좋지 이제 오블리크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이제 언급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1부터 9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됐고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우스페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볼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밀어 올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성공이 달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 의견은 모르겠지만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약간 좀 할 때마다 불안하고 언프레디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이드럴 프레저를 이용해서 수업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아무튼 바우스페라 가지고 본 에디드 오스테오 사이너스 프로 엘리베이션 이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방법이니까 일단 이 교과서도 10년 됐으니까 최근 에디션인데 여기 있는 언급된 저널들은 다 10년 전의 저널들이 있더라고요. 교과서는 아무래도 조금 시대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던 케이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보시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요 16번, 16번, 26번이 루트 프랙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발시할 수밖에 없었고 16번, 26번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선생님들 플랜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이 잡히실 텐데 분명히 이제 숏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이제 사이너스를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네, 출전 사진이고 이렇게 이제 심었는데요. 동시에 식립하면서 그 플로어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본을 갖다가 분명히 에딩을 했고 저는 네. 그 이유는 이제 가능하면 그 픽서 주변에 볼을 갖다가 좀 많이 남겨놓고 조금 두꺼운 뼈를 픽서 주변에 두고 싶어가지고 이제 몽크리프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하고 나서 이 임플란트가 스테이블하게 갈 건가 말 건가 하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요 콤피규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바리콘 웰락 유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이렇게 굉장히 페리 임플란트 에스테이스에 강하고 스테이블하게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케이스는 네. 이렇게 이제 레터럴로 안 하고 트랜스 알베올라로 해서 성공하면은 환자도 너무 편하고 저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터트리지 않게 잘 올리는 게 그게 이제 노하우고 그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배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상동상술 이제 인디케이션 잘 선택하고 적절한 테크닉을 통해서 퍼포레이션 안 되게 하면은 그거는 뭐 굉장히 프레디क्터하게 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마다 이제 각각 선생님들이 또 좋은 방법을 말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술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는 케이스 이렇게 사진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 한 것 같죠? 이 정도면은 임플란트는 긴 거 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8mm면은 요새는 충분하다. 크리스탈 쪽에 본 요소가 되지 않도록 막 거기에 스트럭처럴이 스테빌리티만 유지하면은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인데 요새 뭐 업체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거의 다 비슷하고 선생님들 다 하는 방법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요거 올릴 때 그 어디까지 프레퍼레이션을 할 것인가 그냥 최종적인 드릴은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 수업을 올릴 것이냐 여기서 제가
그거 특별히 언급을 안 해도 선생님들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 여기 물을 넣을 때 얼마나 넣으시는지요? 박 선생님. 저는 저 방법으로 안 해요. 아, 그러세요? 옛날 방법. 저도 저거 몰라요. 이 선생님은 이 방법 하시나요? 잘 안 하는데 네. 보통 0.5 넣다가 빼고 다시 1mm 0.5씩 추가해서 1.5cc까지 넣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는요 생각 없을 때 물을 갖다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하고 컴플리케이션은 안 생겼지만은 본이 이제 산재하기 여기저기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거상할 수 있는 정도, 본 넣을 정도로만 물을 넣는 게 이제 정답이다. 이제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거 할 때 네. 자꾸 샌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던데. 저게 이제 4mm 드릴까지만 한 다음에 딱 넣으면은요 새지 않고 이제 실링이 딱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에 상관없이 4mm 드릴은 딱 표준으로 정해졌잖아요. 4mm 드릴까지 하고 4.5 드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저거를 갖다 손으로 잡고 할 수도 있지만요 모스키토나 캘리로 잡고 한 손으로 자기가 이제 펌핑을 해가지고 저항감이 오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사이너스 플로어까지 본을 갖다가 다 프리콜레이션을 해서 이제 거의 본을 갖다가 다 쳐버리고 이제 핀포인트라도 시나이드 멤브레인이 노출됐다고 생각하는 감이 오는 때 저거를 했을 때 물을 넣었을 때 저항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가고 그러면 안 찢어지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을 갖다가 다시 빼본다든지 아니면 발사발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심하고 본을 넣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저항감이 오는 손에 감이 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그래도 프레이크 도퍼라고 내가 찢어졌거나 안 찢어진 거도 알 수 있으니까 찢어져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찢어지면 하다가 어떻게 하세요? 저는 CGF를 쓰거든요. 그거 올리고 하면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도 넣나요? 네. 근데 찢어진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에이파토시스라는 들어보셨죠? 에이파토시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나이드 멤버런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전반적인 컨티뉴티가 유지가 되면 재생이 된대요. 그래서 찢어져도 대세는 건강한 시나이드 멤브레인이라면 아이에트로제닉하게 우리가 뭐 그래서 럽처가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컨티뉴티를 유지를 해주면 재생이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찢어진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것 같은데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아니요. 일단 올리고 네. 거기다가 저는 CGF라고 그 자가 체열하는 거 네. 그걸 해서 이렇게 쫙 올려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뇌에는 공간만 유지하고 본은 안 넣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딱 넣으면 그 대신 사이즈, 드릴 사이즈를 5mm 할 때는 한 4mm 정도까지만 해갖고 타이트하게 넣으면은 괜찮더라고요.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언제 찢어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본을 넣느냐, 안 넣느냐, 네. 거기다 픽서를 넣을 거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 보시면은 이제 기형에 이제 맞는 거니까 한번 보시죠. 그래서 본은 가급적이면 알베올라 본 소켓 그 박스 내에만 넣는 걸 원칙으로 하고 네. 사이너스 위로는 CGF만 넣어서 공간을 유지해주는 그런 컨셉으로 네. 한 2, 3년 전에 그 강의를 듣고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래프트 아래도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4mm 정도가 네. 이제 사이너스 쪽으로 프로트린이 됐다 하더라도 네. 반 이상은 부분이 네. 그로스가 된다고 네.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분명히 이제 예지성 있는 방법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은 뭐 CGF까지 갈 것도 없고 일단 공간만 텐트 역할을 해주게 유지만 시켜놓으면은 괜찮다. 본이 형성이 되면 그거는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의 순수한 내 뼈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뼈가 되는 게 이제 이식제가 뼈가 되는 게 아니고 블러드 내에 있는 네.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변하면서 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하나의 매트릭스 역할로 이제 여러 가지 뼈를 집어넣지만 이 사이너스 내에 있는 이물질을 그것도 이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3년쯤 전에 그런 강의를 들어서요 좀 시도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해놓은 케이스를 보면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제 경험을 덧붙인다고 하면은 그 사이너스 플로우하고 사이너스 캐버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또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주변에 이게 엘리베이션 돼가지고 뭐 텐팅처럼 굉장히 콤파인드 이제 한 컨피규레이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플랫해 해가지고 여기 올려야 돼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확신이 이게 분명히 텐팅 효과가 있느냐, 디펙트를 콤파인드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항상 유니버설하게 모든 경우에서 다 한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찢어졌다고 하면은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은 찢어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모든 변수를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또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올렸는데 찢어지고 그래서 원하는 만큼 본 그래프트 결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저널이 있는데 분명히 사이너스 레터럴이든지 아니면 트레스 알베올라든지 찢어졌을 때하고 안 찢어졌을 때하고 본 포메이션의 레이트가 분명히 다르다, 성공률도 다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찢어져도 안 찢어져도 결과가 똑같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안 찢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나요? 그럴 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안 찢어졌을 때 분명히 결과가 컴플리케이션도 낮고 본 포메이션이 이제 잘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찢어졌더라도 이런 경우는 괜찮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언제 괜찮느냐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목표는 항상 가장 스탠다드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케이스는 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래프트 머티리얼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뭐 이런 말인데 지금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25번인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압배정 수술을 받았던 분이라 가지고 상하게 크랙트가 있는데요. 아무튼 25번이 이제 루트 레스트에서 뽑아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이제 플랜을 갖다가 저랑 똑같이 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트가 메시얼로 틸팅이 됐으니까 저 루트 방향으로 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비껴서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이너스랑 관계가 가까우니까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굳이 레터럴을 할 필요가 없죠. 발치하면서 동시에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고 임플란트까지 심은 케이스고, 이제 저번에도 제가 소개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이제 전치부에 이제 발치를 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에이트라우마틱하게 익스텐션을 하는 데는 이제 베넥스라는 건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발치가 아주 심플하게 도로인데요. 아주 트라우마 안 주고 발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루트 레스트예요? 지금 루트 레스트를 발치하는 거고 발치를 하는 기구입니다. 베넥스라고 해서 도르래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처음 보세요.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포스트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도르래를 여기 동영상이 지금은 없는데 다음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언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거는 루트를 갖다가 그냥 뽁 하고 에이트라우마틱하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비알본 같은 경우 굉장히 얇잖아요. 엘리베이션 잘못하다 보면 거기가 으스러지고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아주 에이트라우마틱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기구입니다. 아무튼 베넥스라고 하고 조금 비싼데 분명히 유용해서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요 루트 레스트 할 때는 네. 그냥 버르다가 뚫으라고 그러면은 루트가 쪼개져서 아주
트라우마틱하게 네, 나옵니다. 네. 그것도 좋은 그런 방법.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이런 기구가 네. 없을 때는 그렇게 네, 하는 게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기구가 있으니까 이 기구를 통해서 아주 재밌게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더 멤브레인이 지금 보이죠?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공 안 된 거 확실히 알니까 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약간 전체 보니까 보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룩베스 가면은 이제 다이렉트로 빛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이제 돈 안 넣어도 된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본을 가능하면 넣어가지고 그 주변에 어차피 근데 사실은 내추럴 콘피규레이션 나와서 그 사이러스 프로를 따라가가지고 리모델링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바이러스를 넣었을 때문에 그게 많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저거 넣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무슨 임플란트입니까? 저거는 7mm 임플란트고 이제 워렌텍에서는 원플란트라는 임플란트. 그래서 이제 뭐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안 했다고 봤을 때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쓰니 요즘 다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냥 힐링 오버트 먼저 꼽으면은 그대로 저 힐링이 되는 거 알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모양이 결국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좀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방향은 이제 원래 루트 방향보다 조금 더 디지털로 했어요. 사실 루트 방향 그대로 심었다고 하면 사이너스 안 건드릴 수도 있었지만은 굳이 뭐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트랜스 알베올라를 어렵지 않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 양쪽 있는 치아의 중심에다가 심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토지니어스 본이 옛날에 골드 스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오히려 흡수가 빠르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흡수가 너무 빠르다고 한다고 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안 쓰는 거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블러드에서 다 오스테제닉 그 셀들이 오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흡수가 너무 빠른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바인 부분 같은 거를 써서 흡수가 늦게 되는 뼈를 써야 이제 거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했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또 이제 그 락킹 테이프 임플란트를 썼는데 선생님들도 다 하시는 방법인데 이 사진을 사다 보니까 제가 익스트라 오럴 시멘테이션 하는 슬라이드 만든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요새는 시면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 저보다도 이강현 선생님이 이거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장점이 있죠. 저희 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뭐 그냥 심어버리면은 조금 분명히 조금 서브 크리스탈로 넣어가지고 하면은 네, 이머전시 프로파일도 잘 나오고 네. 이렇게 심으면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강력한 우리가 이제 저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균도 안 들어가고 갭도 없고 그다음에 좋죠. 본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보세요. 맨디블이 굉장히 힘이 좋게 생겼잖아요. 브라키하게 생겼고 앵글도 크고 이런 분들은 이 웰락, 발콘 타입의 임플란트를 심어놔야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저거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도. 그래서 크리스탈 쪽이 무너지지 않게만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환자 한 10년 있다가 봐도 마음이 이만 잘 닦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케이스도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사이너스를 약간 엘리베이션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앞에는 8mm짜리 심었고 뒤에는
6x6을 갖다가 심을게 했습니다. 굳이 뭐 뒤에까지 6mm 6곱하기6을 심을 수 있는데 사이너스를 갖다가 일부러 올릴 필요가 없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앞쪽에는 조금 리치가 조금 내로우하니까 8mm짜리를 심고 싶었고 그러면 6mm까지는 못 쓰니까 사이너스 약간 올려가지고